안녕하세요. 3일에게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3일에게 법인 텍스 소속이고요. 박주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주식 기반 보상 관련해서 세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서 지금 강혜민 변호사님께서 너무 강의를 잘해 주셔 갖고 저도 강사로 이제 참여했지만 너무 재밌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일단 뭐 저한테도 한 30분 정도가 주어졌는데 일단 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Q&A 세션에 좀 필요한 질문들은 좀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사를 보면 뭐 이제 주식 부상 관련한 기사들이 좀 많이 나고 있죠. 근데 오늘 아침에도 아마 카카오에서 이제 스탁 옵션 기존의 직원들에게 전 직원들에게 스탁 옵션을 주던 이제 그거를 바꿔서 RSU로 바꾸겠다. 그래서 뭐 기존에 뭐 스탁옵션 200주씩 줬었는데 한 3,700명 정도 임직원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주씩 줬었는데 이제 135주씩 RSU를 주겠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뭐 어떤 기업에서 스탁옵션을 주다가 RSU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또는 이제 뭐 전 직원 스탁옵션 핵심 인력만 주던 이제 기업들이 전 직원 스탁옵션을 주겠다. 뭐 이런 기사들도 심심찮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식 기준 보상은 사실은 뭐 우리나라 에서보다는 이제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활용해 오던 것들이고 지금도 이제 뭐 미국 베이스에 있는 회사나 뭐 다른 쪽에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냥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기업 같은 큰 글로벌 기업들도 자기들 자사 임원들의 보상을 미국 같은 경우는 많게는 50% 이상도 주식 기준은 보상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쓰여지고 있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탁 옵션과 RSU를 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굉장히 다양한 뭐 주식 또는 지분을 활용한 상품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한국에서 저희가 주로 쓰고 있는 RSU랑 뭐 스탁 옵션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미 좀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갖고 제가 정의부터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스탁 옵션과 RSA라는 게 있고 RSU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RSA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 시작할 때 주식을 주고 양도를 제한을 하는 거고요. RSU는 지금은 안 주지만 나랑 3년 동안 같이 일하면 3년 후에 주식을 줄게라는 약속을 그랜트 시점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RSU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도 제한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은 양도 제한이라기보다는 어떤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 주식을 주겠다라는 일종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주는 게 아니라 유닛을 준다 그래서 RSU라고 이제 저희가 보통 표기를 하고요. RSA는 한국에서 이제 상장을 하려면 이제 양도 제한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도 제한을 거는 주식을 주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이제 RSA, RS라고 표현되는 것들은 좀 많이 활용을 안 하는 편이고 보통은 스탁 옵션 또는 RSU 아니면 스탁 그랜트 아까 주식이라고 표현된 스탁 그랜트 그냥 주는 거죠. 보너스 대신 현금 대신 주식을 주는 거 또는 주식은 안 줄 건데 주식에 상응하는 가상 주식을 주기도 해요. 예를 들어 뭐 우리 주가 그러니까 실제 주식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면 뭐 원래는 1이었는데 한 10이 올라가면 그 10만큼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뭐 다른 것들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팬텀 스탁이라고 이제 유령 스탁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상으로 주는 그런 주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뭐 장점이고 단점이냐 이런 거는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곤 하겠지만 스탁 옵션은 내가 사는 거죠. 싸게 사는 거.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니까 2년 후에 내가 행사를 할 때 결국은 그 행사 가격을 내가 지불을 해야만 주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액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당신이 2년 후에 뭐 지금 이 주식을 100원에 살 수 있게 권리를 주는 거죠. 근데 그 100원이 나중에 10배가 돼서 1000원이 되면 그 10배의 그 차익을
임직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고, RSU는 그냥 주식을 주는 거죠. 그 2년 후에 우리 그 몇 개를 줄게. 근데 개수는 정해놓는 거죠. 어떤 성과가 달성이 되면 아까 135주라 그랬잖아요. 카카오도. 그러면 나 지금이 뭐 줄 때는 45,000원이었는데 뭐 지금 벌써 한 6만 원 정도 오른 것 같고요. 그 나중에 8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135주라는 걸 정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 갔을 때 이제 주식을 받냐, 그럼 스탁옵션을 받냐.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그럼 스탁옵션을 주는 게 있냐, RSU를 주는 게 좋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사실 선택권이 잘 없어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제 돈이 없으실 때는 그 자금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어렵고 현금 유출하기가 좀 어려울 때는 사실은 옵션이 별로 없으시죠. 스탁 옵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스탁 옵션을 주는데 스탁 옵션은 상법상 제한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건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든요. 그러면 기존 주주의 그 지분율이 희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상법에서 굉장히 많은 발행부터 행사 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그 2년간의 기간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투자자를 유치하려면 뭐 스탁 옵션 10% 이상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것처럼 그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도 아까 딱 그 한도만큼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낮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기존의 스탁 옵션 그래서 다 뱉어내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막 취소시키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어쨌거나 스탁 옵션을 줄 때는 일종의 이제 그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RSU는 그게 아니라 자기 주식으로 줘요, 보통은. 그러니까 뭐 신주 발행 뭐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해서 신주로 주는 경우도 간혹 진짜 있기는 한데 대부분 스탁 옵션은 신주 발행이고 RSU는 자기 주식으로 줘요. 자기 주식.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뭐 시장에서 사와서 이제 뭐 다시 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자기 주식을 보유하려면 요건이 또 있잖아요. 그 배당 가능 이익이 나는 회사만 이제 자기 주식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RSU는 주기가 힘들어요. 아직 배당 가능 이익이 안 나는 회사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스탁 옵션을 먼저 주시고 그러면 이제 초반에 이제 스탁 옵션 사실 이런 거죠. 나는 지금 그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할 것이다. 이제 그 창대한 미래의 보상을 우리 임직원들에게 주는 거죠. 스탁 옵션은. 그러니까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돈이 안 되지만 나중에 돈이 될 것이야라고 이제 주는 거고 RSU는 조금 이제 부자가 된 기업들이 이제 전환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스탁 옵션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가 10원짜리 주식을 10원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는데 그게 뭐 1,0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임직원들이 많이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스탁 옵션을. 그러니까 창업자들이랑 초기에 스탁 옵션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예요. 근데 이게 기업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는 기업이 너무 잘 돼 갖고 이제 올라와서 어느 정도 안정 단계로 이제 들어섰어요. 그러면 주가가 그렇게 많이 확 오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IPO를 앞두거나 이러면 주가가 확 오르니까 스탁 옵션을 주면 굉장한 인센티브 효과가 되죠. 근데 만약에 올라가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었다. 그럼 살짝씩 오르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스탁 옵션이 별로 효과가 없죠. 왜냐면 스탁 옵션이라는 거는 그 부여할 때 시가 기준으로 어쨌거나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막 이때 주면서 이만큼으로 줄게. 그러면 투자자 보호가 안 되잖아요. 다른 주주들 보호가 안 되니까 자, 어떠한 이제 기준에 의해서 시가, 그러니까 그 주식의 주식 그 시가에 준하는 금액에 상하는 금액으로 이제 행사 가격을 설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주가가 이렇게 오른다고 치면 초기에는 돈도 없을 뿐더러 그 스탁 옵션이 훨씬 더 임직원들에게 효과적이에요. 그 나중에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그러니까 뭐 10원에 아까는 100원에서 뭐 10원에 줬는데 이제 1,000원이 됐다 이랬는데 이제 10원에 줬는데 2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탁 옵션 효과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RSU가 낫죠. RSU를 주는 게 낫죠. 그러면 이제 스탁 옵션은 그 차익을 먹는 구조고 RSU는 그냥 주식을 주는 거니까 2년 있다가 뭐 3년 있다가 주식을 주는 거니까 그 주식의 가치만큼이 나의 성과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탁 옵션은 주가가 떨어지면 나한테 보상이 없어요.
근데 RSU는 주가가 떨어져도 보상이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차익을 먹는 구조다 보니 스탁옵션 개수가 훨씬 많이 주겠죠. 그리고 RSU로 전환할 때는 아까 왜 카카오가 200주를 그 스탁옵션을 각 주다가 135주 RSU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보상, 내가 생각하는 보상 규모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스탁옵션이랑 RSU에는 크게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의 버라이어션이 엄청 많아요. 뭐 스탁옵션도 뭐 차익 결제형이 있고, 뭐 그러니까 스탁옵션이라고 해서 무조건 현금으로 줄 필요는 없고, 주식으로 줄 필요는 없고, 주식으로 줄 수도 있고, 뭐 그 차액을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뭐 SAR이라 그래갖고 어프리시에이션 라이트라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이제 약간의 버라이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되게 다양한 보상 그 기준 주식 기준 보상들이 있는데, 그 약간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거라고 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런 설명을 하게 된 거는, 저는 텍스 소속이지만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제 중소기업 그 오너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관련 기업 담당자분들에게 저희가 주식 보상 관련 이제 그 설계 도입하는 단계에서 설계 용역이나 이런 걸 좀 도와드려요. 근데 그런 걸 할 때는 보통은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한데, 보상, 그다음에 세무, 그다음에 법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무법인별 같은 이제 그런 쪽이랑 저희가 연계를 해서 법무 쪽은 지원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 세무 쪽 이제 계획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은 이제 저희 쪽에 되게 다양한 기업들의 그 데이터베이스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예를 들어 몇 퍼센트를 주는 게 좋은지, 뭐 보상은 그러면 얼마 정도로 책정하는 게 좋은지, RSU를 대체 뭐 몇 개를 줘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탁옵션, 이제 그러면 스탁옵션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과세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일단은 그 내가 얼마에 행사할 수 있는지, 얼마에 이 주식을 살 수 있는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정해진 가격으로, 그 가격은 회사가 그랜트할 때, 회사가 부여할 때 정해져요. 그래서 10원이다. 10원에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그 그랜트 시점, 부여 시점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받게 되고, 상법상 무조건 2년은 들고 있어야 행사 자격이 생기고, 보통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회사별로 뭐 3년으로 하기도 하고, 뭐 그거는 이제 회사에 따라서 좀 달리 하는데요. 그럼 드디어 이제 내가 2년을 일을 해서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그거를 우리가 권리 충족 시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권리가 가득되는 시점, 권리가 충족되거나 가득되는 시점을 저희가 뭐 베스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스탁옵션은 베스팅 때는 과세가 안 돼요. 내가 이제 행사할 수 있게 되었어, 2년이 지나서. 그럼 그때는 과세가 안 돼요. 근데 내가 행사를 해요. 그럼 그때부터 과세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부여할 때 나는 뭐 살 수 있는 권리만 받았지 뭐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나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지만 아직 나에게 아무것도 생긴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행사를 할 때, 행사를 해서 나 지금 이거 아까 10원 해줬나요? 제가 10원짜리로 10원으로 이제 10개 행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시가가 100원이 됐다. 그럼 100 마이너스 10만큼, 그죠? 100 마이너스 10, 90만큼이 행사 차익이 생기잖아요. 90 곱하기 주식수 해갖고 그 행사 차익이 생기는데, 이거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로소득. 그래서 근로소득 행사 차익, 내가 행사를 할 때 그 근로소득으로 이제 과세가 되고, 그러면 행사를 한다는 의미는 주식을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주식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주주가 됐어요. 그 시점부터. 그러면 행사를 한 시점부터 나는 주주인 거예요. 소액주주. 근데 그러고 나서 주식을 아직 안 팔았잖아요. 이제 팔아. 팔면은 그때 내가 이제 아까 100원에, 시가가 100원이었죠. 100원 아닌가요? 제가 뭐라 그랬나? 10원이죠. 100원이죠. 그러니까 10원에 행사를 했지만 100원짜리 주식을 받았어요. 그러면 10원은 잊어버리시고 이제 100원의 시가의 주식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는 90원에 대해서 이미 근로소득 과세가 됐어요. 그러면 이 주식의 취득가액은 나는 돈을 10원밖에 안 냈지만 100원인 거예요. 그러면 100원짜리 주식이 나중에 내가 갖고 있다가 한 뭐 몇 년 있다가 팔았어요. 100원에서 300원이 됐어요. 그럼 200원. 200원이 양도차익이죠. 양도차익.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양도세 비과세 뭐 되는 그런 조항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그냥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행사할 때는 근로소득, 그리고 이제 팔 때는 양도소득.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상장 주식 소액주주는 과세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양도세 부분은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근로소득이 사실은 그 양도세보다 세율이 높잖아요. 훨씬 높죠. 그래서 뭐 고액 자산 갈수록 더 높은데, 그러면 사실은 그 원론적으로는 그 사실 그 주가가 낮을 때 행사하는 게 근로소득이 제일 낮죠. 그리고 주가가 제일 높을 때 파는 게 이제 나한테는 가장 세무적으로는 이득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진 않죠. 그 주가가 높아지지 않았는데 내가 이걸 행사하기가 참 쉽진 않죠. 근데 어쨌거나 그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을 때 행사하면 이제 행사 차익이 근로소득으로 일단 과세가 되고 6%에서 45%,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6.6%에서 49.5%의 누진세율 구간이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도 차익은 11%에서 22% 사이인데, 대부분 이제 내가 그 받은 주식이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주식이다. 그러면 이제 뒷부분은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그 RSU가 그럼 계속 좋은 거냐? 아까 이제 스탁옵션은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RSU는 항상 보상이 된 거니까. 근데 여전히 임원분들 보면 어떤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그 약간 스탁옵션을 여전히 활용하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왜 그렇게 하냐? 뭐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뭐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탁옵션은 내가 행사 시점을 정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내가 행사하면 되잖아요. 행사 과세 시점을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보통 한 7년 막 글로벌 막 P&G 막 이런 기업들은 그 스탁옵션 행사 기간을 막 10년 줘요. 퇴사한 이후로도 20년 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한참 있다가 해요. 왜냐하면 그 행사할 때 내가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좋잖아요. 다른 근로소득이 없을 때 행사한다던가,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다릅니다만 퇴사하면 기타 소득과세되고 막 이러니까 좀 그런데, 어쨌거나 그 행사 시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스탁 옵션이에요. 근데 RSU는 보통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RSU는 언제 과세가 되냐면, 여기 장표에는 없습니다만 그 RSU를 주기로 그러니까 당신이 2년 동안 일하면 2년 후에 주식을 줄게요 라고 하는 부여 시점에는 과세가 안 되고, 2년 후에 조건을 다 만족시켰어요. 나 2년을 일했어요. 이제 받을 권리랑 금액이 다 확정됐어요. 그러면 그때를 우리가 베스팅이라고 하거든요. 그 베스팅 시점에 과세가 돼요. 그러면 매년 2월에 이제 RSU를 부여를 했어요. 그럼 2년 후에 줄게. 그럼 2년 후 2월에 무조건 과세 시기가 도래해요. 그때 뭐 주가가 높던 낮던 상관없이 그 시점에 주식 시가 곱하기 내가 받은 주식 수로 그냥 과세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는 세금을 여기서 냈는데 나중에 주가가 떨어져도 나는 세금 안 돌려줘요. 여기서 근로소득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러면 과세 시기를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임원들 뭐 매년 이렇게 준다, RSU를 준다 그러면은 RSU 자체는 이제 과세 시기를 좀 개인 납세자가 조정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재직 중 행사, 퇴사 중 행사,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스탁옵션은 행사 때 행사 시점의 시가 마이너스 행사 가격 곱하기 주식수 해갖고 이제 그 행사 차익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이제 재직 중에 행사하면 그래요. 근데 퇴사한 다음에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뭐 퇴사한 다음에 행사하면 기타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뭔 차이냐?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는 뭐 연말정산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원천세 하시는 거고, 기타 소득은 22%로 그냥 원천징수를 하죠, 회사가. 근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걸로 원천징수가 종결되는 게 아니라 그 기타 소득 금액 기준으로 30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왼쪽에는 이제 근로소득이랑 이제 퇴사 후에는 기타 소득으로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22%로 회사가 원천징수 해갔는데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로 내가 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그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소득월액보험료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이 있어서 이 소득 구분이 좀 다르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는 외부 전문가한테도, 우리 임직원 아니어도 외부 전문가한테도 스탁옵션을 주거든요. 뭐 나 도와준 변호사, 뭐 교수님 뭐 이런 분들한테 주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랑 근로관계가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아닐 수 있다. 그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 시가 산정이라는 이제 이 장표는 조금 내용이 뭐 지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기업 많은 이제 그 대표분들이랑 이제 이런 분들이랑 좀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이제 한참 운영을 해요. 스탁옵션도 초기에 잘 주셨고, 뭐 계약서도 잘 하셨고, 다 잘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뭐 세무조사가 나올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하러 들어갔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탁옵션을 행사를 했어요. 그 아직 비상장 상태에서 행사를 해갖고 이제 직원들한테 그냥 주식 다 행사한 대로 주고, 그 행사 차익도 다 신고했어요. 원천세 신고를 하던 아니면 뭐 뒤에 가서 과세특례를 받던, 어쨌거나 이제 그 가액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스탁옵션 행사 가격은 이미 부여할 때 정해졌고, 그 행사하는 시점에 시가가 필요하잖아요. 그 얼마 차익을 먹었는지를 계산을 하려면 그 시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시가가 상장 주식은 그냥 뭐 보면 되잖아요. 그 거래 주식이 있으니까. 근데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거의 없으니까 사실은 이 시가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상증세법상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이제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해서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이제 구한 다음에 그 차액을 이제 그 행사 차익으로 근로소득세로 과세를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들어가서 보니까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거예요. 시가, 다른 시가. 그러니까 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은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이제 볼 수 있는 시가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보는 건데, 이제 그 앞에 이제 매매사례가액이라는 게 있으면 그게 시가거든요. 그러니까 매매사례가액이라는 게 제3자가 모르는 사람끼리 이제 거래해서 가격이 있는 걸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있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 주식은 그렇게 판 적이 없는데 라고 했는데, 이게 보통 보시면 외부 투자를 받을 때는 그 상증세법상 평가 말고 DCF 평가 뭐 이런 거 해갖고 기업가치 평가 받아서 막 투자 유치하시잖아요. 근데 그 가액은 시가는 아니에요. 세법상 시가는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가를 그거를 준용해서 다른 개인 제3자들끼리 거래한 것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럼 그게 시가가 돼요. 그러니까 외부 투자 받을 때 썼던 이제 금액이 있었는데, 이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막 자기 그러니까 주주들끼리 또는 이제 새로운 제3자들끼리 이걸 거래를 막 해버리면은 그게 이제 시가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증세법상, 지금 여기서 이걸 자세히 말씀드릴 건 아닌데, 상증세법상 이제 주식 시가 규정이 있고 법인세법상 주식을 평가하는 시가를 평가하는 그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행사 차익을 계산을 할 때는 법인세법상 주식 시가 규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떠한 이제 상증세법은 어떤 일단 요건이 있거든요. 뭐 거래 규모가 1% 이상이거나 액면가액이 3억 원 이상 됐죠. 일단 내가 내 돈도 냈는데 또 이제 세금도 내야 되는데 나한테 들어온 현금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뭐 일부는 이제 캐시로 준다던가 캐시 보너스로 준다던가 이런 것들 좀 고려해서 짜실 필요는 있는데, 이제 그건 너무 디테일한 얘기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납부 특례라는 건 뭐냐면 이제 행사 이익에 대해서 일단은 그 원천 징수를 안 해요. 회사가 원래는 원천 징수를 해야 되죠. 우리 직원한테 내가 근로소득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원천 징수를 안 하고 그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때 근로소득으로 합산해서 신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5분의 1씩 5년간 나눠서 낼 수 있어요. 그 세금을. 그래서 5분의 1만 먼저, 내가 올해 10월에 예를 들어 행사를 했다. 그러면 행사이익을 원래는 1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회사는 일단 그걸 안 하겠다고 이제 특례 신청을 하고, 개인은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행사이익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고요.
그때 이제 5분의 1씩 납부를 분할해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특례가 있고 비과세 특례랑 납부 특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억 원이 넘는 거에 대해서만 이제 납부 특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과세 특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행사이익까지는 근로소득이고 양도한 거 차익은 양도소득이다. 근데 이걸 다 양도세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왜냐면 그럼 되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조건 밑에 그 행사 이익은 사실 근로소득세가 최고 49.5%까지잖아요. 근데 뭐 11%, 22%뭐 이 정도거나 뭐 이러면은 사실 양도세로 다 봐주겠다는 게 훨씬 세율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근데 과세 특례를 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일단 통일 주권 발행이 돼야 돼요. 왜냐면 이걸 예치를 하고 막 이런 뭐 계좌에 예치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통일 주권이라 하면 이제 전산으로 이렇게 주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로 등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종이 주권 이거는 안 되고 이제 통일 주권이란 걸 발행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그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시가 내가 애초에 그 스탁 옵션을 부여할 때 그 발행이익 자체가 뭐 시가 이하였다 뭐 이랬을 땐 그 포션만큼 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이런 거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벤처기업이다, 내가 벤처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럼 우리 임직원들에게 비과세 특례, 납부 특례는 당연히 해줄 수 있고, 과세 특례는 어떠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과세 특례가 가장 그 강력한 거기는 하죠. 그래서 요 뒤에 부분들은 사실은 다 이제 세율 관련된 내용이고 대주주 관련 내용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장 주식은 대주주 아니면은 사실은 과세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그 지금 그 대주주 과세 요건 뭐 지금 10억 원인데 50억 원인데 10억 원으로 다시 낮추네 마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안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대주주가 50억 원인데 이것도 그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는 시가총액, 그러니까 그 50억 원 기준은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지분율 판단할 때 대주주 기준은 직전 연도 말이 아니라 그 지금 당해 연도에도 지분율이 한 번이라도 높아지면 이제 대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사실 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어서,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이런 이슈가 지금 있는데 아직 뭐 개정안 차원이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뭐 가장 이제 그 주가가 낮을 때 행사했다가 주가가 높았을 때 파는 게 가장 이득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을 쭉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런 RSU라던가 스탁 옵션이라던가 주식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거를 줘야지 우리 임직원에게 진짜 효과가 있을지. 왜냐하면 뭐 기사에서도 많이 접해보셨지만 스탁 옵션 줘도 다 나가더라. 뭐 스탁 옵션 줘도 뭐 다 무슨 뭐 족쇄라 그러고 뭐 2년을 어떻게 일하냐 막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식 보상은 굉장히 좀 잘 활용하면 이제 충분히 이제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스탁 옵션이든 RSU든 우리 회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고 그 지점에서 가장 적합한 보상 구조, 그리고 또 양자택일할 필요도 없잖아요. 양쪽을 다 병행해서 이제 운영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어떤 시점에 해야 우리 임직원들에게 가장 이제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만약에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제 저희 팀에서 그런 설계나 이런 것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주식 보상을 운영하는 목적, 그래서 임직원 기존에 우리가 고생했던 임직원들에게 IPO 전에 다 요 성과를 나눠주는 게 나의 목적인지, 아니면 지금 핵심 인력들을 내가 데려오려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데려온 애들을 그 조금 더 리테인을 잘 시키려는 게 목적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보상의 규모나 아니면 보상의 그 구조, 이런 걸 짜는 것들 좀 세밀히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필요하시면 이제 저희 쪽이랑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이제 저희가 지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30분 동안 강의라서 뭐 그냥 이제 전반적인 얘기만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또 자세한 질문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브로셔를 이따 브레이크 타임 중에
나눠 드릴 거여서 그거 통해서 좀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